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에서 도형을 생성해서 편집하고 그리고 그 도형의 면과 테두리에 대해서 색상을 지정하고 테두리의 두께와 유형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열어서 홈 화면에서 New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New 다큐멘트 상자가 열린다면 여기서는 저는 New 다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도형의 생성과 색 지정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가로는 148에 210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여기서 1과 1 이 정도로 해두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해서 크리에이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새 문서가 열렸죠. 이 상태에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에서는 도형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 여기 도구 모음 보이시죠? 자, 도구 모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렉탱글 트리라고 있죠. 이건 사각형 도구인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오른쪽에 여기 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확대 단추인데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사각형이나 또는 타원형, 원형, 그 다음에 다각형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가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만 해보면 바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어떠한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떠한 객체를 생성해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선택된 이 도형 객체에 알맞은 기능들이 제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에서 지금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여기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에센셜 클래식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을 옮기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도구는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됐을 때 이렇게 그 선택 핸들들이 나타나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길이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아래와 오른쪽 왼쪽은 이렇게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기서 모서리에서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들도 우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형을 만들어 보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렉탱귤러 툴 사각형 툴을 오른쪽에 확장 단추를 누르면 여기 일립스 툴이 있죠. 요거는 원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타원 도구 클릭하시고 타원 도구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타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되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여기 컨트롤 패널에 도구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각형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다각형 툴, 폴리고널 툴을 클릭하셔서 다각형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형을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한 것 같고요. 근데 도형을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직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정사각형을 해서 보면은 여기 렉탱귤러 툴을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하실 거는 뭐냐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사각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클릭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드래그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점을 중심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우리가 Shift Alt 키와 Shift 키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클릭해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Shift 키도 눌렀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요 원리는 같아서 여기 원도 정원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클릭해서 정원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가로 세로 사이즈와 같은 정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신다면 이렇게 그 지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서 드래그해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과 Shift를 통해서 정사각형, 정원 또는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도형 객체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 도형 객체들의 가로 세로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통해서 정사각형, 정원, 정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해서 우리가 편집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패널에서 기본적으로 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요거는 W와 H로 나타나 있어요. 요거는 가로 크기는 52.5mm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2.5mm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가 38.5m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시면은 요거를 만약 높이를 35mm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W 좀 너비가 5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아실 만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도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래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X좌표, Y좌표 그래프, 즉 여기서 요거를 X축이라고 보고 여기서 요거를 Y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위치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38.95라고 돼 있죠. 요 중간점이 38.95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의 값으로서는 40.25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가 바로 요 위치가 X축의 값, Y축의 값이 요 위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가운데 중심점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운데 중심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 이거는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값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도 X축의 값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것도 이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되게 정교하게 작업할 때는 이 X축, Y축의 값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패널에서 만약에 회전하는 것도 가끔 쓸 일이 있어요. 이건 로테이트 툴이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죠.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떠한 그 객체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플립 허리진털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것을 바로 똑같은 형태를 이것을 반영해서 뒤집어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클릭을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 면과 선의 색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가 요거는 면이죠. 필.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로크, 테두리 또는 획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면은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면 색깔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가늘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1포인트의 그러한 테두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클릭해서 3포인트 정도로 키워줄 수도 있죠.
지금 요거는 검정색인데 3포인트 두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요 면색을 만약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도구 모음에서 필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컬러 피커를 불러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직접 어떤 색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기다가 FF00 4개를 하시면 이건 빨간색의 어떤 그러한 그 색상 코드 값인데 만약 OK를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이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테두리의 색을 바꿀 때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뜨는 그 컬러 피커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색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특정 색을 우리가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OK를 하시면 이와 같이 색이 지금은 봐서는 잘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바뀌어 있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검정색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을 바꾸는 방법이 또 여기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목록 단추가 보이죠? 목록 단추가 여기서는 면색이에요. 필 값인데 목록 단추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색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가 색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바뀐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색을 더 추가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간단해요. 우리가 다시 와셔서 여기서 필 도구, 즉 면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컬러 피커를 불러드린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 색을 지정했다 또는 우리가 뭐 좋아하는 색이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초록색을 뜻하는 그러한 색상 코드 값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색깔을 내가 만약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여기 색 목록에 추가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add CMYK 스워치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은 자 보면은 여기 목록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 색이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 원을 선택했다. 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 원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테두리 색은 없애고 싶어요. 클릭하셔서 논을 하거나 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색은 없어졌고요. 지금 채우는 것도 없어지고 면색도 없어지고 테두리 색도 없어지다 보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채우기 색 즉 면색을 우리가 좀 아까 지정했던 이걸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있는 노란색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한다 라는 이제 말씀도 드리면서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사각형을 좀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정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거 지정 아까 이제 여기서 테두리 이렇게 두께 지정하는 것도 있었고 색도 다른 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선의 여러가지 스타일들 유형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들만의 어떤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 두실 것 중에 하나는 요 효과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효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는 점들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트에서 이펙트에서 지금 대상을 객체는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에서 여기서 효과를 지정할 수도 있다 라는 점도 좀 한번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은 일단 그 되게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배운 편인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요것도 모양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걸 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두리를 좀 더 좀 두껍게 하시고 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이런 색깔로 지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다양하게 지정할 수도 있다 라는 점들도 이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각형 같은 모양에서나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원에서는 이런 지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각형에서만 지정된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대상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필 도구, 그다음에 스트로크 도구 이런 걸 또 해서 했고, 그다음에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지정을 했지만 이거를 패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에센셜 클래식에서 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컬러 패널을 여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컬러 패널을 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면색과 테두리색 이런 것을 서로 선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 T값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CMYK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는 거 패널을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테두리는 여기서 이제 1 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스트로크 패널, 즉 스트로크 패널을 여셔서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웨이트 이런 걸 지정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스트로크의 두께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면을 좀 부드럽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지정도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에 대한 지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들을 여기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지정한 거, 그 다음에 컬러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널을 통해서 색을 지정하고, 또는 이런 패널을 통해서 이런 유형들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 객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도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도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색을 지정하고 컨트롤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다양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컬러 패널과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을 통해서도 같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알맞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